안녕하세요. 나쁜 부동산입니다. 흡사 저글링처럼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이 저글링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가 하나 나왔죠. 매번 헛발질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매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그 스타크래프트를 2를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1을 하신 분들도 살짝 이해는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저글링이나 히드라 위에 제가 이렇게 82, 913, 617, 12, 16, 70, 730 그리고 이제 이 광전사 질럿 33 풀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투기의 필수 요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담이지만 투기라는 단어는 이제 존재 가치가 상실된 단어가 아닌가,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래서 투기를 만약에 잡겠다고 했을 때 필수 요소를 때려잡아야겠죠. 투기를 잡기 위해선 투기의 필수 요소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1번 심리를 죽여버리거나 2번 돈줄을 끊거나, 둘 다 가능하면 제일 좋겠지만 둘 다 가능하려면 아마 정권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심리를 죽여야겠는데, 그래서 여러가지 여기 보시는 심리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이렇게 물량을 쏟아 부었어요. 12드론 이런 걸 한 거죠. 이제 두 번 다시 한국인을 무시하지 마라,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최근에 많이 이렇게 핫한 모 제약건도 있고, 두 번 다시 한국인을 무시하지 마라. 그렇죠. 한국인은 끝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리는 민족이라는 별로 기분 나쁘지만 그런 표현도 있을 수가 있고, 적당히를 모른다는 외국인의 평가도 있고, 그렇죠. 절대 한국에는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 다시 심리로 배팅, 심리를 죽인다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박으로 치면 배팅을 크게 해서 쫄리면 죽으시든지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쫄리면 죽으시든지를 이제 정부에서 시전했는데 아시다시피 실패했죠. 실패했습니다. 두 번 다시 한국인을 무시하지 마라. 그래서 그러면 돈줄을 끊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돈줄, 그 투기의 돈줄이니까 투기 자금, 투기 자금은 어디서 나옵니까? 투기 자금이 어디서 나왔죠? 애시당초 돈 많으신 분들, 돈 많으신 분들은 전세를 안 줘요. 그냥 그분들이 뭐하러 전세를 대출이 껴 있습니까? 뭐가 껴 있으, 신탁이 껴 있더랍니까? 그냥 그분들은 깔끔하게 그냥 월세 받는 거 좋아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 많은 양반들은 예로부터 이런 아파트도 많이 하셨지만 상가, 건물 이런 거 많이 하셨는데, 물론 이건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해서 지금 상가 수익률과 오피스 수익률은 아파트와는 달리 거꾸로 가고 있긴 합니다. 반대로 가고 있긴 한데, 어쨌든 전통적으로 돈 많으신 분들은 전세를 안 줘요. 전세를 안 줍니다. 그러면 7월 이번에 오늘 발표된 것으로 기타 여러가지 의견 중에 하나가 월세가 폭발적으로 늘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살짝 부정적으로 보는 게요, 시당초 돈 많으신 분들은 전세를 안 주고 있었습니다. 이미 안 주고 있었어요. 그럼 돈 별로 없는데, 돈이 많지 않은데, 아니면 어중간한데 좀 버거운 레벨로 투기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 월세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그러실 수가 없죠. 하나씩 물량을 월세로 전환시킬 수는 있겠어요. 허리띠 쫄라가면서. 이런 걸 보고 연착륙이라고 하지 폭발적으로 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세란 결국엔 무엇이냐?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이제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년 전부터 주구장창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제 영상을 다 보신 분은 거의 없겠지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세란 무엇입니까? 전세는 집을 빌리는 게 아니고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준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을 봐라, 물건의 흐름을 보지 말고 물건에 대해 지불하는 돈의 흐름을 봐야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안목이 생기실 거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그래서 기승전 제가
예, 뭐 그랬죠. 서울 아파트, 기승전 서울 아파트 굳이 하셔야겠다면 뭐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라면 전세가 서민을 그래서 위한 제도였는가? 물론 전세 제도 때문에 이득을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근데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10분 중에 한 6, 7분은 진짜로 이득이 본 게 아니라 본인이 이득을 봤다고 착각하고 계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세가 진짜 서민을 위한, 서민에게 이득, 실질적인 유의미한 이득을 가져다 주는 제도라고 한다면, 그런 전제라면, 그런 똑같은 그 전제가 통하는 상황이라면 전세를 하지 말고요, 그냥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샀으면 더 이득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전세라는 건 임대인, 임차인, 그러니까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쌍방 윈윈하는 제도였어요.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이렇게 빨대를 꼽는다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둘 다 이득이 되니까 오랫동안 지속이 된 거예요. 전제가 있었죠. 경기가 계속 올라간다는 전제 하에. 근데 경기는 가뜩이나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경제가 이제 정점에 올라간다는 평가가 이제 막 슬슬 나오기 시작한 다음, 그 다음 해에 코로나라는 게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런 전제 하에서 유지되는 거니까 진짜로 서민을 위한 제도입니까? 그렇죠. 서민을 위한 제도였으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돈으로 아파트를 샀으면 더 금전적으로 더 이득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로 서민을 위한 제도였는가? 약간 미심하다 이거죠. 좀 굉장히 좀 불쾌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좀 속된 말을 하자면 투기꾼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과연 어떤 분이었는가? 정부에서 아무리 규제를 하면 뭐합니까? 굉장히 저리로 대출을 떼다가 이분들에게 무이자, 거의 무이자에 가깝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투기 자금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래서 결국 저글링처럼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 매번 헛발질하는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공방삼업, 스타크래프트 용어입니다. 스타크래프트, 스타를 안 하셨던 분들은 죄송합니다. 공방삼업 전세 대출 앞에 저글링을 갖다 바친 꼴이에요. 저글링 쏟아 부어봐야 백약인 무효합니다. 이거 뭐 지난 일이니까, 뭐 지난 일 가지고 뭐 역만업이라고 역사의 만약은 없죠. 뭐 그렇지만 없애지는 못했어도 최소한 2년 전에 임사자 혜택에서라도 전세를 제외했으면 이런 꼬라지는 안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지금이라도 하기에는 좀 그렇죠. 양치기 효과가 이미 너무 저글링을 많이 때려 붓는 그 옛날에 그 박성준이라는 게이머가 있었는데 저글링만 초장에 주구장창 컨트롤이 너무 좋아서 우승도 3번 하고 골든 마우스도 받으신 그 프로게이머 분인데 양치기 효과가 있었죠. 저글링만 써요. 그냥 주구장창 저글링만 씁니다. 그러니까 초반 방어만 하면, 박성준을 만나면 초반 방어만 하면 어느 정도는 간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똑같죠. 이 정부도 지금 너무 대책을 많이 남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연착륙할 수 있는 정책을 한들 돌릴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더 강한 규제, 더 강한 규제 있을 수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심리를 죽이거나 돈줄을 끊거나 같이 해버리는데 더 강한 슈퍼 규제로 설사 집값을 잡는다 해도 이분들은 지금 그 정책을 발하는 게 이제 초창기에는 여기는 이건 좀 너무 심한 얘기니까 더 삽질을 하면 말씀드릴게요. 더가 집값을 잡는다 해도 그렇죠. 광전산 질럿, 스타원의 질럿이고요. 집정관은 아칸입니다. 아칸. 잡는다 해도 이제 광전사를 치워버렸더니 이제 아칸이 나온다. 그럴 것 같은 불길한 예감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승리자는 렌트홈 홈페이지만 놓았죠. 여러분들도 그 임차인이든 임대인이시든 이제 렌트홈 홈페이지랑 굉장히 친해지셔야 됩니다.
그 제가 그 4% 영상 얼마 한 달 전에 했나요? 4% 영상 올린 다음에 뭐 정액제 이런 거 나와서 제가 좀 멘탈이 날아가긴 했는데, 이 렌토 홈페이지 가보면 결론은 그거죠. 이제 전월세 전환비라고 합니다. 전월세 전환비가 대략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실 분들은 상식적인 월세가 요 공식에 그 렌트홈 가면 계산기 있어요. 계산기에서 나오지 않고 굉장히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적은 금액이 나올 거니까 반드시, 그리고 5% 상한선이라고 했는데요. 그 5%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냥 만약에 월세가 100만 원이었다면 그 다음엔 105만 원 받아도 되겠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한국은행 총재께서 발표하신 기준금리 뭐 이런 거 더해져서 계산식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꼭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계산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